하루의 끝, 저녁 식사. 많은 사람들은 이때를 가장 기다립니다. 아침엔 급하게, 점심엔 일 때문에 허겁지겁. 하지만 저녁만큼은 천천히 즐기고 싶죠. 문제는 바로 그 여유로운 시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저녁이 되면 더 이상 소화의 시간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수없이 들어온 에너지와 노폐물을 정리하고 세포는 복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때 기름진 음식, 단 음식, 알코올이 들어오면 몸은 복구를 멈추고 다시 대사 모드로 되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저녁에 먹으면 안 되는 이유의 본질입니다. 저녁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아침보다 혈당이 더 높이 오르고 지방으로 전환되는 비율도 훨씬 높습니다. 즉, 같은 밥 한 공기라도 아침엔 에너지로 쓰이지만 저녁엔 지방으로 저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65세 이후의 건강을 지키려면 저녁은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몸을 쉬게 하는 식사가 되어야 합니다. 밤 10시 이후의 식사. 이건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생체 시계, 즉 서카디안 리듬 서케디언 리듬이 완전히 흐트러집니다. 우리의 간, 췌장, 위장, 뇌까지 모두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회복하는 리듬을 가집니다. 그런데 야식 한 번이면 그 리듬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 동안 깨집니다. 그래서 밤마다 야식을 먹는 사람은 매일 시계를 리셋하지 못한 채 다음 날을 맞이하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소화가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시죠. 그건 단순히 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간과 췌장이 이미 하루의 일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 새로운 일이 들어오는 겁니다. 위산 분비는 줄고 췌장의 효소는 느려지며 간의 해독 효소도 밤엔 일하지 않습니다. 즉, 저녁에 과식하거나 기름진 걸 먹는 건 퇴근한 장기를 억지로 다시 일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녁에 먹는 음식은 그대로 다음 날 컨디션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밤에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아침 혈당이 올라갑니다. 밤에 단 음식을 먹으면 수면 중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어 숙면이 깨집니다. 밤에 짠 음식을 먹으면 다음 날 얼굴이 붓고 혈압이 상승합니다. 즉, 아침 컨디션은 전날 저녁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먹지 말아야 하느냐로 바꿔볼까요? 저녁 7시 이전에 식사를 마친 사람과 밤 9시 이후에 먹는 사람은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체지방 축적 속도가 다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같은 500칼로리 식사를 저녁 6시에 먹은 그룹과 밤 10시에 먹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늦게 먹은 그룹은 지방 축적률이 22% 더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밤에는 멜라토닌이 분비되며 인슐린이 억제되고 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즉, 몸이 이제 쉬자고 신호를 보낼 때 우리는 아니, 아직 이래 라고 시키는 셈이죠. 특히 65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즉, 먹은 걸 태울 힘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야식을 먹어도 소화가 됐지만 이제는 그 열량이 그대로 남습니다. 이때 생긴 지방은 단순한 체중 증가가 아니라 혈관과 간에 쌓이는 내장 지방이 됩니다. 이 지방은
단순히 미용 문제가 아니라 고혈압, 당뇨, 치매까지 촉진하는 주요 원인이죠. 또한 저녁 식사 이후에 단 음식을 먹거나 과일을 디저트로 즐기는 습관도 위험합니다. 과일은 건강하다는 말, 아침엔 맞지만 저녁엔 틀립니다. 왜냐하면 과일 속의 과당은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간이 활발하게 움직여 에너지로 쓰지만 밤에는 그 기능이 둔해져서 지방 합성이 더 잘 됩니다. 즉, 밤에 먹는 과일은 비타민이 아니라 지방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녁을 안 먹는 게 좋을까요? 그건 또 다른 함정입니다. 공복이 너무 길어지면 몸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걸 근육 대사 손실이라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한 번 줄어든 근육이 다시 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녁 굶기는 체중은 줄지만 체력과 면역력을 함께 잃는 식사법입니다.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가볍고 언제 먹느냐입니다. 저녁은 회복의 준비 시기여야 합니다. 간과 위가 부담 없이 정리할 수 있을 만큼만, 단백질은 가볍게, 탄수화물은 최소로, 소금은 적게, 수분은 충분히. 이 네 가지가 지켜지면 몸은 다음 날 아침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밤에 피로가 덜 쌓이고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아침 혈당과 혈압이 안정됩니다. 즉, 저녁 식사 한 끼가 다음 날의 혈관, 뇌, 간의 컨디션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도대체 저녁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이건 단순히 살찐다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회복을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제2부에서는 실제로 노화를 촉진하고 수면을 방해하며 혈관을 손상시키는 저녁 식품 10가지를 하나씩 다루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이 저녁 습관의 원리였다면 다음은 실제 음식 이야기입니다. 하루 중 같은 음식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그 영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엔 약이 되던 음식이 저녁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저녁에 먹으면 몸을 늙게 만드는 음식 10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튀김류입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은 식감은 좋지만 밤에는 위와 간이 소화해내기 어렵습니다. 기름은 위에 오래 머무르며 위산을 자극하고 수면 중 속쓰림과 더부룩함을 유발합니다. 게다가 기름이 160도 이상으로 가열되면 트랜스 지방과 산화 지방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들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심장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간의 해독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양의 튀김이라도 젊은 사람보다 2~3배의 부담을 받습니다. 저녁에는 튀김 대신 삶거나 찐 형태로 조리한 단백질이 훨씬 좋습니다. 닭가슴살을 에어프라이어에 기름 없이 구워 먹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두 번째, 빵과 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하얀 밀가루로 만든 음식은 소화가 빠르고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밤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져 혈당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방으로 쌓입니다. 야식으로 라면 한 그릇, 저녁 후 디저트로 케이크 한 조각. 이건 모두 혈당을 폭발시킵니다. 이때 분비된 인슐린은 수면 중에도 작동하며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결과적으로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자정 이후 잦은 각성이 발생합니다. 저녁엔 흰 탄수화물 대신 현미죽이나 귀리죽처럼 천천히 소화되는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붉은 고기와 가공육입니다. 삼겹살, 스테이크, 햄, 소시지. 이들은 단백질이지만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많습니다. 저녁에 이런 음식을 먹으면 혈중 지방 농도가 높아지고 간이 밤새 일을 처리하느라 해독과 회복이 지연됩니다. 또한 가공육의 보존제인 아질산염은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으로 변해 위 점막을 자극하고 위암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밤에는 위의 점막이 회복 모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극적인 단백질은 손상만 남깁니다. 대신 저녁에는 흰살 생선이나 두부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을 권장합니다. 네 번째, 매운 음식입니다. 고추, 마늘, 양념이 강한 찌개 또는 족발달발처럼 자극적인 야식. 이런 음식은 먹는 순간 속이 뜨거워지고 위산 분비를 급격히 늘립니다. 밤에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수면 중 식도 역류가 발생하고 아침에 목이 칼칼하거나 가슴이 타는 증상이 생깁니다. 매운 음식의 카프사이신은 체온을 올리고 교감신경을 자극해 몸을 흥분 상태로 만듭니다. 이건 밤의 수면, 호르몬 분비를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따라서 저녁에는 따뜻한 자극보다 편안한 안정감을 주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달콤한 디저트입니다. 케이크, 초콜릿, 과자, 아이스크림. 이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잠시 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그 결과 혈당의 급등락으로 불안감, 불면, 가슴 두근거림이 발생합니다. 또한 당분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자극해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수면 중 세포 회복을 담당합니다. 즉, 밤에 당을 많이 먹는다는 건 몸의 회복을 스스로 차단하는 겁니다. 당을 먹고 잠이 잘 오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건 단지 혈당 급상승으로 인한 일시적 이완일 뿐 실제 숙면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짠 음식입니다. 국물 요리, 젓갈, 김치찌개, 라면 스프. 이들은 저녁에 먹기 가장 나쁜 조합입니다. 밤에는 신장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 상태에서 짠 음식을 먹으면 수분이 몸에 남고 다음 날 부종이 생깁니다. 혈압도 올라갑니다. 노년층에게 짠 음식은 단순한 간의 문제를 넘어 심혈관의 부담이 됩니다. 또한 염분은 혈액 속 수분을 끌어들여 혈액 점도를 높이기 때문에 수면 중 뇌혈류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저녁에 짠 음식은 그야말로 다음 날 아침에 붓기, 피로, 두통으로 이어집니다. 일곱 번째,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입니다. 커피, 홍차, 초콜릿 음료, 에너지 드링크. 카페인은 체내에서 8시간 이상 작용합니다. 즉, 저녁 6시에 커피를 마셨다면 밤 2시까지도 몸은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카페인은 아데노신이라는 수면, 유도 물질의 작용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졸음은 밀리고 자도 얕은 잠이 됩니다. 또한 카페인은 위산을 자극해 야간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카페인 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하루 12잔의 커피라도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8번째, 수입니다. 술 한 잔은 수면에 좋다. 이건 오해입니다. 알코올은 처음엔 신경을 억제해 잠이 오는 듯 하지만 23시간 뒤에는 반대로 각성 상태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자면 잠이 빨리 들지만 새벽 34시에 깨게 됩니다. 또한 알코올은 수면 중 호흡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합니다. 간은 밤에 해독과 회복을 해야 하는데 술이 들어오면 그 모든 에너지를 알코올 분해에 사용합니다. 그 결과 간 세포의 재생은 멈추고 해독 기능은 떨어집니다.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은 수면의 질이 낮아지고 다음 날 피로감이 더 큽니다. 9번째, 패스트푸드입니다. 햄버거, 피자, 치킨, 감자튀김. 이건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의 3중 조합입니다. 특히 패스트푸드의 지방은 대부분 포화지방이며 조리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집니다. 밤에 이런 음식을 먹으면 혈당과 중성지방이 동시에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잠들면 혈관은 뜨거운 기름 속에서 밤을 지새는 것과 같습니다.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는 사람은 수면 중 심박수와 혈압이 떨어지지 않아 심혈관 회복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결국 잠을 자도 피로가 쌓입니다. 10번째, 과일 주스와 탄산음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 주스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액상당 덩어리입니다. 사과 한 개를 통째로 먹을 때보다 주스로 마시면 혈당 상승 속도가 23배 빠릅니다. 섬유질이 빠져 있기 때문이죠. 밤에 이런 음료를 마시면 혈당이 급등하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수면 중 저혈당 상태가 반복됩니다. 이건 숙면을 방해할 뿐 아니라 새벽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는 증상을 일으킵니다. 이 10가지 음식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밤에는 에너지 음식이 아니라 회복 음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무시한다는 점입니다. 저녁엔 소화가 느리고 대사가 둔하며 몸은 이미 하루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들이 들어오면 회복은 멈추고 염증이 시작됩니다. 그 염증이 쌓여 혈관을 막고 간을 피로하게 만들고 뇌의 기억 회로를 손상시킵니다. 그 결과 다음날 피로, 무기력, 집중력 저하, 그리고 만성 통증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을 빼느냐보다 무엇으로 바꾸느냐입니다. 제3부에서는 저녁에 먹으면 좋은 대체 음식, 65세 이후에 적합한 회복 식단, 그리고 수면을 돕는 저녁 루틴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녁이란 단순히 하루의 끝이 아닙니다. 그건 하루 동안 망가진 세포를 복구하는 시간이고 몸이 다시 새로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무엇을 먹느냐는 그날의 피로보다 내일의 활력과 면역을 결정합니다. 이제부터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대신 먹으면 회복이 빨라지는 음식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간을 쉬게 하는 음식. 간은 하루 종일 대사와 해독을 담당합니다. 저녁엔 간이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에 기름진 고기, 짠찌개, 술로 간을 다시 깨웁니다. 이때 필요한 건 간이 부담 없이 정리할 수 있는 부드러운 단백질입니다. 예를 들어 두부, 흰살 생선, 달걀찜.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은 흡수가 느리고 간 효소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흰살 생선은 지방이 적고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 있습니다. 달걀찜은 단백질의 소화율이 97% 이상이며 위가 약한 분에게도 부담이 없습니다. 간이 쉬는 시간에는 소화기관도 함께 쉬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녁에는 씹는 부담이 적은 부드러운 질감이 좋습니다. 두 번째, 혈당을 안정시키는 음식. 밤엔 인슐린 감수성이 낮아집니다. 즉, 같은 양의 밥이라도 저녁에 혈당이 2배 이상 높게 상승합니다. 따라서 저녁에는 밥보다 섬유질이 풍부한 탄수화물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현미 12공기, 귀리 2큰술, 통보리나 렌틸콩을 섞은 잡곡밥. 이런 조합은 당의 흡수를 늦추고 수면 중 혈당 급등을 막아줍니다. 또한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혈당 반응이 완화됩니다. 달걀찜이나 두부조림, 생선구이 한 점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수면을 돕는 음식. 잠이 잘 오는 건 단지 피로해서가 아니라 몸이 이완 상태로 들어갈 때입니다. 그 중심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멜라토닌의 원료입니다. 트립토판은 달걀, 바나나, 귀리, 견과류에 풍부합니다. 저녁에 달걀찜, 귀리죽, 아몬드 한 줌을 함께 먹으면 수면, 호르몬 분비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이건 수면제를 대체할 만큼 부드럽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염분을 낮추는 조리법. 나이가 들면 혀의 미각세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은 짠맛도 덜하게 느껴집니다. 이때 더 짜게 먹게 되죠. 하지만 염분은 혈관의 적입니다. 혈압을 높이고 심장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해답은 조미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향으로 간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금 대신 들기름 한 방울, 간장 대신 레몬즙, 양념 대신 허브나 마늘, 참기름을 사용해 보세요. 향이 강한 음식은 미각을 자극해 짜지 않아도 풍미를 느끼게 해줍니다. 이건 뇌의 식욕 중추를 안정시켜 식사량도 줄여줍니다. 다섯 번째, 저녁 간식의 대체식. 밤 9시쯤 배가 고파서 무언가 찾게 되는 건 식습관이라기보다 혈당의 파도 때문입니다. 저녁에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23시간 뒤 혈당이 떨어지며 몸이 허기를 느낍니다. 이때라면 과자, 빵을 찾으면 혈당이 다시 오르며 또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미숫가루 한 잔, 혹은 삶은 달걀 하나, 아몬드 5살 정도가 좋습니다. 보리차는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고 달걀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며 견과류의 지방은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야식이 꼭 필요하다면 이 세 가지 안에서만 선택하세요. 여섯 번째, 수면 직전에 음식 피하기. 많은 분들이 잠자기 전 우유 한 잔이 숙면에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완전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유는 소화에 23시간이 걸립니다. 위산 분비가 늘어나면 수면 중 위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유를 마신다면 잠자기 최소 2시간 전 따뜻하게 데워서 소량만 마시는 게 좋습니다. 수면 직전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몸이 회복 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물의 타이밍. 저녁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소변이 잦아집니다. 수면 중 각성은 뇌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혈액 점도가 높아져 심혈관 위험이 커집니다. 정답은 저녁 식사 때 충분히, 잠자기 전엔 한 모금만, 저녁 7시쯤 따뜻한 물 1컵, 잠들기 전엔 미지근한 물 반 컵이면 충분합니다. 8번째, 체온을 내리는 음식. 수면은 체온이 내려갈 때 시작됩니다. 따라서 저녁에 체온을 높이는 음식, 예를 들어 고추, 마늘, 커피, 술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체온을 부드럽게 낮추는 음식이 좋습니다. 따뜻한 귀리죽, 미역국, 삶은 채소처럼 속을 편하게 하는 식단이 가장 좋습니다. 음식의 온도는 따뜻하게, 하지만 자극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9번째, 저녁 루틴 만들기.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건 식사 후의 루틴입니다.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10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소화가 촉진되고 혈당이 안정됩니다. 이때 손발의 혈류가 증가하면서 몸 전체의 온도 균형이 잡히고 수면 준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TV 앞에서 간식을 찾기보단 조용한 음악이나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세요. 몸은 음식보다 리듬을 더 잘 기억합니다. 10번째, 식사의 끝 정하기. 저녁은 끝나는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먹는 시간보다 멈추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저녁을 7시 이전에 마치고 잠자기 전까지 3시간의 여유를 두면 간은 해독을, 뇌는 정리를 시작합니다. 이 3시간의 여유가 하루의 피로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렇다면 65세 이후의 이상적인 저녁 식단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달걀찜 1컵, 두부조림 1조각, 귀리밥 반 공기, 삶은 브로콜리나 시금치 1줌, 미지근한 보리차 1잔. 이 식단은 400kcal 내외이며 지방은 낮고 단백질은 충분하며 섬유질과 수분이 균형을 이룹니다. 이 조합은 실제로 저녁 혈당을 낮추고 수면 중 인슐린 변동을 줄여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저녁의 분위기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조명이 밝고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는 소화 효소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따뜻한 조명, 조용한 음악, 차분한 대화는 소화율을 높이고 식욕을 과하게 자극하지 않습니다. 음식의 질도 중요하지만 먹는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이 모든 원리를 정리하면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저녁은 다음 날을 만드는 식사다. 아침은 에너지를 채우고, 점심은 유지하고, 저녁은 회복한다. 이 3가지 리듬이 맞을 때 나이는 숫자가 됩니다. 밤에 피곤해서 단 음식을 찾을 때 그건 몸이 피로한 게 아니라 세포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럴 땐 음식이 아니라 휴식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칭, 따뜻한 물 1잔, 그리고 조용한 호흡이 진짜 회복을 만듭니다. 저녁은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간은 노폐물을 걸러내고 뇌는 하루의 정보를 정리합니다. 그 회복의 시간을 막는 건 늦은 식사와 잘못된 음식입니다. 이제부터 저녁을 바꿔보세요. 음식을 줄이기보다 시간을 앞당기고
자극적인 걸 줄이기보다 부드러운 걸 더하세요. 밤에 피로가 덜 쌓이고 아침이 가벼워지며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고 잠이 깊어질 것입니다. 그건 약이나 보충제가 아니라 몸이 본래의 리듬을 되찾았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몸은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해하지 마세요. 먹지 말아야 할 걸 줄이고 필요한 걸 제때 먹으면 몸은 스스로 젊어집니다. 저녁의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오늘은 가볍게, 천천히, 그리고 일찍. 그게 60대 이후 건강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